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대표이사로 내정됐습니다. 지난해 9월 수석부회장으로 취임한 후 공식적으로 경영을 이제 맡게 되는 셈인데요. 주주들로부터 실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이사회 멤버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들로 재구성하고 또 강력한 주주 환원책도 내놨습니다. 헤지펀드 엘리엇이 현대차 당기순이익의 3배에 달하는 배당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권순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우선 정 부회장이 대표이사에 선임된 게 이번 처음인가요? 이번에 처음은 아니고요. 예. 수석 부회장으로 이제 임명되기 전에 기아차에 2009년까지 대표이사를 했었습니다. 예. 당시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기아차의 K 시리즈라고 있잖아요. 3호, 7로 이어지는 K 시리즈를 성공시키면서 좀 정상 궤도로 올렸다는 평가를 좀 받았고요. 이후에는 현대차 부회장으로 취임을 해서 영업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좀 전담을 했었습니다. 그 대표이사는 아무래도 이번에 정의선 수석 부회장은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의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대표이사는 권한도 그만큼 많아지기도 하지만 법적인 책임도 더 강화가 되는 측면이 좀 있어서 좀 이번에 명실공히 현대차그룹의 CEO로서 자리를 매김하는 셈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공식적으로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나서 좀 바뀐 부분,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경영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가 됐다는 측면이 있고요. 예. 또 이사회 구성을 좀 다양화를 좀 시켰습니다. 이사회는 보통 경영진을 견제를 한다는 원칙적인 목표가 있고 그에 비해서 한국 지배구조 안에서는 이사회를 좀 자기가 아는 사람들로 꾸려가지고 거수기 역할밖에 못한다라는 비판도 좀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새로 구성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이사진들을 보면은 이거는 오너일가라고 하더라도 좀 마음대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사람들로 구성이 좀 돼 있습니다. 예. 먼저 주주권익보호 담당 사회이사, 현대차 사회이사인데요. 윤치원 UBS 부회장은 국제금융거래에서 가장 성공적인 한국인으로 좀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유진호 전 파트너는 세계 3대 자산운용사인 미국 캐피탈그룹에서 24년 동안 한국과 일본 그리고 아시아 부문에 투자를 담당을 했었고요. 알버트 비어만 사장은 이번에 사내이사로 선임이 됐는데 현대차그룹 최초의 연구개발 담당 본부장이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이사진도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외국인 이사를 2명을 선임을 했습니다. 예. 시가총액 12기업 중에는 외국인 이사가 2명이 선임된 곳은 현대모비스가 처음입니다. 네. 토마스 노이만 박사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인 컨티넨탈의 CEO를 역임했고 폭스바겐의 중국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존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계 대표적인 펀드사인 아르케고스 캐피탈의 대표가 이번에 현대모비스의 어떤 재무 분야 사회이사로 좀 선임이 됐습니다. 근데 이사들 이력들이 진짜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독립적으로 그리고 이사들 면면이 이렇게 만만치 않으면 글쎄요, 좀 너무 앞서 나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너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 포지션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죠. 면면이 이렇게 한마디 할 때가 그렇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서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현대차그룹의 어떤 지배구조 개편 같은 체제에서는 정무부 회장 체제에서 정의선 수석부회장 체제로 좀 전환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오너 일가가 어떤 대물림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세습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자기들을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사회이사 구성을 굉장히 탄탄히 함으로써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이에 맞춰서 또 이게 주주들로부터 내가 어떤 지분을 통해서 세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문성을 통해서 주주들을 설득해보겠다는 의지도 좀 읽혀집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을 내놨는데요. 현대차는 주당 3,000원을 배당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중간 배당을 1,000원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4,000원 정도 됩니다. 예. 배당 성향은 이제 2017년에 26.8%에서 2018년에 70%로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당기순이익이 좀 많이 줄어서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한 9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한 데 이어 올해도 2,500억 원 정도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주주환원 정책 얘기가 나왔으니 바로 이것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엘리엇이
당기 순이익의 3배에 달하는 배당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거 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엇의 요구 보면은 현대차 주주들 입장에서 진짜 저렇게 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할 텐데 예. 현대차에 대해서 주당 2만 한 2천 원 정도 되는 배당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당 총액은 한 4조 5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우선주를 포함하면 5조 8천억 원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현대차의 당기순이익은 1조 6,450억. 그러니까 1조 6천억을 벌어서 배당금을 5조를 하라 그러면 네. 이게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엘리엇은 현대 모비스에 대해서도 2만 6천 원 정도를 배당을 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현대차 당기 순이익의 현대 모비스 당기 순이익에 비교해 보면 한 132%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랑 현대 모비스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미래차 관련한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배당을 통해서 현금 유출을 하게 되면은 미래 성장 가능성, 중장기 경영 전략을 짜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오늘 오후쯤에 그 현대차 그룹에서 그 중장기 투자 계획 발표한다는 소식이 좀 있어서 예. 오후에 좀 기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엘리엇이 그 사회이사 모집 건과 관련해서도 좀 의견을 내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 이사회 멤버를 현대차의 3명, 모비스의 예. 2명을 제안을 했는데 현대차 이사회는 이제 특정 후보의 전문성들이 특정 산업에 좀 치우쳐져 있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점대로 지금 있는 사회이사 선임된 회사 측에서 제시한 사회이사들이 훨씬 전문성이 뛰어나다라고 했고 이에 앞서서 좀 이해상충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 좀 거부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 보수위원회, 그러니까 임직원들의 보수를 측정하는 그 보수위원회를 설치를 하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엘리엇이 가진 지분의 비중이라든지 그들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은 현대차 그룹의 어떤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지배구조 개편의 어떤 이벤트를 노리고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좀 손실을 많이 봐서 예. 배당으로 좀 만회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의선 체제가 이제 오너의 지배력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어떤 전문가들의 감시를 받고 주주들의 그 어떤 지지를 통해서 유지가 된다는 점을 좀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엇의 제안을 그전에는 좀 무시해온 경향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의견 자체도 굉장히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좀 엘리엇의 제안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답변을 했던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